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가장 내가 소중한 친구들 관계에서 단절되는 게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게 청소년 범죄 비행의 핵심입니다. 범죄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가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애착 손상, 두 번째는 아버지 부재. 애착 손상이라는 것은 어릴 때 가정 환경이 나빠서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 안 되면 늘 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을 못하는 경우로 가거든요. 중학교 무렵 되면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또래 관계거든요. 그래, 또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학교에 가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류와 비주류로 어느 정도 지금 한국 사회에 나뉘어져 있어요. 어쨌든 주류든 비주류든 거기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소속되지 않으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어려워요. 주류 아이들은요, 그래도 자기들이 할 말 다 하고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비주류 아이들은 아까 말한 애착 손상 이런 것 때문에 내가지고 조금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주류 세계에 가보면 한 아이가 주도권을 잡으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성됩니다. 서열 권력 관계가 그 안에서 형성됩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 밑비면 비주류 그룹에서 배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잘 보려고 이 그룹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다 보면 결국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집에서는 아버지가 어디로서 지켜주는데, 사회에 나가면 그룹에서는 그 리더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지키라는 식으로 해서 범죄 비행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년들이 비행에서 벗어나려면 자존감이 강해야 되고요, 애착 손상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권력 서열 관계 속에서 아닌 건 아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행을 시작하고, 많은 아이들이 범죄를 시작할 때 오토바이 훔치는 거나 슈퍼에서 물건 훔칠 때 옆에 서 있다가 같이 공범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연령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리드가 되고 또 친구 후배들을 이렇게 건드리고, 그런 이제 구조가 이제 악순환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가장 내가 소중한 친구들 관계에서 단절되는 게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게 청소년 범죄 비행의 핵심입니다. 부산역에서 폭행 사건도 딱 구조가 지금 제가 말씀하신 그 구조예요. 이 피해자 아이가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공부 잘하고 성실하게 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건 터졌을 때 결석이 60일째입니다. 중2였는데 3일만 더 결석하면요, 유급이 돼가지고 다시 2학년을 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 가출도 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비행을 저지고 저한테 재판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이 아이하고 놀아준 친구들은 다른 학교에서 문제를 저질러가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아까 말했듯이 서열관계가 생기고 그룹 문화가 건전하지 못해요. 조그만 사소한 말로도 폭력이 일어나거든요. 부산역에서 폭행 사건의 피해자 아이가 그 그룹의 리더격의 언니 남자친구한테 전화했다는 그 이유로 그렇게 맞았던 거예요. 그 구조가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일정한 시기 지나면 아이들이 철이 들어요. 20살 넘어가면 자기들이 철든다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학교라는 이 규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20살 넘어가면 이제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가서 뿔이 흩어지거든요. 뭉쳐있던 이 무리 그룹들이 서서히 와해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바르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잘 살지는 못해요. 우리 집가 썩 출세하고 이런 경우는 없지만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아이들은 여전히 범죄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애들이 있는데, 청소년기처럼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아이들이 재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청소년기니까 공부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들은 이미 성적 경쟁에서 나고되고 못 쫓아가거든. 영어 ABC조차 모르는 애들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그 성적 경쟁에서 다시 보내기보다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직장 가질 수 있도록, 직업 교육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사회적 패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회에서 비행 청소년들 혐오감을 가지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직업 교육 센터를 만들지 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또 그 아이들을 그렇게 직업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전문성이 없으면 교육을 할 수 없는 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장을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자격증 주고 하거든요. 바리스타 자격증만 있어도 커피 전문점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ABC도 모르기 때문에 아메리카노가 뭔지, 카푸치노가 뭔지, 라떼가 뭔지 뜻을 몰라서 못 가요. 가라 해도 못 가. 차이를 누가 극복해 줄 겁니까?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아두면 비슷하기 때문에 교육을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아이들 많이 건질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최선의 결론을 유지하려고 도출해내려고 하고 있고요. 재비행을 어떻게 막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성품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성품 교육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부대껴야 되거든요. 6년째, 올해는 6년째인데 매주 축구단을 하면서 아이들을 모아서 합니다. 사회성도 좋아지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만가지 세월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참아내지 못하면 교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폭력의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있는 친구 책을 훔쳤다. 이게 학교 폭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도는 폭력이 아니거든요. 오늘 오토바이 폭주하고 다니는 게 학교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밖에 결석해가지고 원조 게재하고 매춘 행위하고 다니는데 그 학교 폭력입니까? 아니거든요. 비행청소년 사건 중에 학교 폭력 사건은 20%도 안 돼요. 비행청소년 하면 전부 다 학교 폭력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대부분이 아까 생계형 범죄로서 절도, 그다음 폭주, 그다음 성매매, 인터넷 판매 사기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학교 폭력은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 때리고 돈 뺏고 하는 그런 들인데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 없으면 어떤 공동체가 그 아이가 심성을 순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초등학교까지도 몰라도 중학교 가면 심성 교육 안 하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있었어요. 매년 봄, 가을에 극기 산행을 하거든요. 높은 데 올라갑니다. 29살 먹은 청년이 봉사하러 왔어요. 6시간 등산 마치고 저한테 하는 말이, 한사님, 제가 29년 동안 살 동안 들은 욕보다 오늘 하루 들은 욕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아까 말했듯이 그 아이들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산 애들이거든요. 또 부모로부터 폭력을 많이 당한 애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은근히가 많아요. 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의 성품이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 하나 지적을 못 받았어요. 학교 오면 지적합니까? 선생님들 안 하잖아요. 그럼 오로지 가정에 맡겨져 있는데, 가정이 해체됐는데 그 아이들 폭력성 누가 지적을 합니까? 한 6시간 그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이 순화돼요. 아, 내가 이 욕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인식 정도는 가진다고. 그 다음 습관화 시켜야 되는데 습관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배려하고 존중하는 습관이 쉽습니까? 말투 쉽지 않습니다. 한 애가 이런 애가 있었어요. 밤에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 야, 잠 좀 자게 혼 좀 내주세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잠을 안 자니? 했더니 자기가 학교 가서 깨어있으면 사고 친대요.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가면 자기 말투라든지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 5시까지 버텨야 돼요. 학교에서 바로 꼬꾸라지게. 어쩌면 안타까운 사연들 아닙니까? 전혀 다른 폭력을 당하고 맞아 죽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한번 학교에서 같이 놀았다 생각해 보시면 이쪽의 아이들은 이게 폭력인지도 조차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너무 이제 민주주의 가정, 그 다음에 비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조금만 말투 하나도 폭력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권리사회가 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아이들한테 마냥 폭력을 해가지고 다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면 서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전혀 안 거치니까 학교가 그런 공간이 힘들어지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거의 학교 밖으로 쫓겨나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가정과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폭력 문제도 사실은 해결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에 민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인지 감수성이라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폭력도. 이런 아이들을 폭력인지 감수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걸 교육을 누가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그게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균등하게 보시고 사회 전체를 이해하시고 접근해야지만이 폭력 사건이 해결됩니다.